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남북 정상회담이 성황리에 개최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 간만 미국 뉴욕 증시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이런 훈풍을 타고 현재 시각 우리 양대 시장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그 기분을 살려서 저도 이렇게 빨갛게 장대 양봉을 한번 그려왔습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그리고 정상회담 이후의 투자는 어떻게 할지 그 전략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탐내는 주식을 찾아 여러분의 주식을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의 강점과 약점, 스왑을 통해서 싹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오늘 시장의 핫 이슈는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지금 강점을 보시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 속에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특히나 증권주들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코스피 지수 장중에 2,500선 탈환하기도 했고요. 이에 대한 기대감 속에 증권주들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함께 담아주면서 한국 금융지주가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지금 키움증권과 미래에셋대우, 지금 현대차투자증권, NH투자증권까지 2% 넘게 오르면서 증권주들 동반해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업종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언제나 약점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금 실적에 발목을 잡힌 채로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52주 신저가까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현재 시각 9.17% 낙폭을 키우면서 무려 71만 3천 원 선까지 밀려난 모습인데요.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매수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퍼튜니티, 기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기회는 존재합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지금 자사주를 소각했다는 소식 속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무려 14년 만에 1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현대차 현대 시간에는 조금 탄력이 둔화되며 0.64% 상승하며 15만 7,500원 터치하고 있고요.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1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앞으로 실적 성장을 이룰 것이다 라는 증권사의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투심도 살아나면서 기아차 무려 3%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1.87% 상승하며 24만 5,500원 기록하고 있네요. 다음으로 오늘 트렌드 위기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 기대감 속에 급등을 하던 남북 경협주 장 초반에 일제히 급등을 하다가 반락하는 등 널뛰기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테마성 움직임이 큰 만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북 경협주 흐름 보이시면 현대 엘리베이터 전일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0.84%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남강토건도 하락 전환했습니다. 1.29% 하락하는 가운데 GS건설과 같이 현대건설 모두 하락 전환하면서 건설주들이 오늘은 파란불 켜고 있다는 점 체크해 두시며 앞으로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보는 눈 수아시였습니다.
네, 오늘 오전 9시 30분 정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시장의 관심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우리 시장의 훈풍으로 작용할 것인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코스닥 시장으로의 영향과 투자 전략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인사 나눠볼게요. 오늘은 이정기 하나금융투자 스몰캡 팀장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들어서 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던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말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소 아쉬운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네네. 이번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 우려감이 해소되고 우리 시장의 훈풍으로 작용할 것인가,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도 수급을 살펴보니까 현선물 시장에 모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남북 정상회담, 앞으로 이 코스닥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 코리아 디스카운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차트를 준비해 드렸는데요. 네. 그 코스피 개장 이후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96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코스닥 개장 이후 모두 양 시장 모두 약 그 다른 MSCI에 포함된 국가들 대비 3에서 40% 정도 그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평균 대비 한 16% 프리미엄, 그리고 대만은 평균 정도, 우리나라는 평균보다는 34% 정도 디스카운트된 상태로 약 20여 년간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뭐 100%까지 다 해소되지 않겠지만 66% 수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인 80%, 90%까지 해소될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을 맞을 수 있는 큰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벤트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굉장히 코스닥 시장에 훈풍으로 작용할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남북 경협주들이 전일만 해도 일제히 급등을 하다가 오늘은 다소 널뛰기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고점 대비해서 탄력이 많이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남북 경협주 하면 테마성 움직임이 조금 강한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안정적이지 않다. 다소 불안하다라는 심리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난다면요. 그 이후에 약간 이런 대북 관련주가 중국 소비주와 같이 그 정도 급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네. 지금 질문 주신 거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중간에 조금 서로 저희가 소통에 오류가 좀 있었었고요. 코스피 시장은 굉장히 그 남북 정상회담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성주 시장은 그 남북 경협이라든지 아니면 남북 정상회담이 그 실현이 된 이후에 굉장히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어떤 경협 그 이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 주도나 대기업 주도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 대비 조금은 더 수혜를 받을 여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주 위주로 또는 큰 대기업 위주로 남북 경협 관련주들은 좀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 주신 게 수혜 업종이 어떤 수혜 업종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수혜 업종도 그렇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대형주 위주로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남북 경협주가 테마성 움직임으로 급등락이 크다 보니까 우려감이 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을 기준으로 이런 중국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부상했잖아요, 소비주들이. 이런 맞습니다. 것처럼 이런 남북 경협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도약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남북 경협 관련주로서 이제 부각이 되는 그 섹터나 테마들이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하면 금강산 관련주들, 전력, 전기, 가스 뭐 이런 회사들인데요. 중국 관련주들은 숫자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북 경협 관련주들은 사실은 지금 너무 초기 단계이거든요. 바로 숫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액션이 일어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전력, 가스, 인프라, 건설 이런 것들은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바로 좀 수혜가 있을 수 있을 어떤 B2C,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소비재라든지 뭐 내수업종 이런 업종에 대한 수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럼 B2C 기업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필요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는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다면은 뭐 가장 먼저로서는 음식료 관련 업종, 뭐 지금 최근에 남해화학 같은 회사들이 부과를 받았지만 실제로 그런 회사들이 정말로 바로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입고 먹는 게 해결이 됐을 때 집도 짓고 또는 뭐 철도도 짓고 뭐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음식료 뭐 비료라든지 아니면 씨앗 종자 회사들 또는 뭐 각종 음식료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큰 혜택을 좀 먼저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수혜 업종을 찾아달라고 저희한테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고 요청들이 오시는데요. 저희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표를 보시면은 그 다른 리서치 연구 단체에서 이제 그 인용을 저희가 해왔는데요. 이렇게 한 12개 업종, 뭐 10몇 개 업종으로 좀 나누었는데 뭐 해당되지 않은 업종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왜냐면 네. 북한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도와주고 또 뭐 음식료만 도와주고 또는 뭐 전력 가스만 도와주고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전방위적으로 아마 혜택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가장 먼저 어떤 것들이 수혜 입을 건가? 그걸 좀 저희가 좀 찾아야 할 텐데 저희는 뭐 음식료라든지 또는 뭐 건설. 의류 뭐 네. 이런 쪽 이런 쪽에 네. 좀 더 먼저 그 수혜가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차적으로 음식료와 지금 의료 업종이 가장 빠르게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업종들 함께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도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코스닥 시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코스닥 시장에선 코스닥 벤처가 흥행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 제약바이오주가 주도 업종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거품 논란 속에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거품이다, 아니다, 더 간다 라고 보는 이 상반된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바이오가 최근 한 5년 사이에 2번 올랐죠. 그쵸. 2015년도에 한번 올랐고요. 지난해 하반기 연말부터 올 초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요. 2015년도에는 미국발 오바마 케어의 어떤 수혜로서 연장선상에서 한번 레벨업이 된 것 같고요. 최근에 이슈는 수급적 이슈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즉, 뭐 셀트리온의 코스피 이전 상장 그리고 뭐 인덱스 펀드에서 코스닥 상위 기업들 많이 편입을 하다 보니 코스닥 상위 기업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바이오 회사들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수급적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을 견인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네. 바이오 기업들은 철저하게 바텀업으로 아래서부터 즉 기업 대 기업으로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뭐 바이오가 그렇다 안 좋은 건 아닌데요. 하나하나 기업들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좋은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비중을 조금은 줄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벤처펀드가 흥행을 하기 때문에 바이오가 많이 섞여 있는 코스닥 시장이 좋으면서 그러면서 바이오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네. 코스닥 시장은 아시다시피 크게 이제 저희가 세 개 테마군 또는 세 개 종목군으로 이제 좀 분류를 하는데 바이오, IT, 그리고 중국 관련주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요. 네. 바이오는 말씀드렸던 대로 레벨업의 정도가 좀 많이 과해진 것 같고요. 중국 관련주라든지 IT 쪽에 저는 좀 더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IT나 중국주는 뭐 한두 번 정도 오른 이후에 추가적인 레벨업이 없었거든요. 네. 즉 순환매가 올 차례가 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코스닥 벤처기업에 있는 기업들을 코스닥 벤처펀드는 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코스닥 벤처기업 내에 바이오 상위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즉 네. 다른 기업들, 바이오 이해 기업들이 코스닥 벤처기업, 즉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덜 수혜를 바이오 기업들이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시장 내에서 뭐 제약 바이오는 조금 레벨업이 과했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IT는 순환매 장세를 기대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 관련주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바이오주가 너무 과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실적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현실화된 실적이 없이 기대감 속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또 실적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코스닥 시장 내 기업들 성적이 어떤지 한번 그것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스닥 내 기업들 실적 뭐 업종별로 테마별로 조금 차별성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좀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 업종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 관련주들은 1월달, 2월달, 3월달 그 데이터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입국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매크로 지표들을 긍정적인 매크로 지표들을 좀 우리가 되짚어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기업들 실적들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화장품이나 면세점, 엔터주들 뭐 저희 긍정적인 실적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주들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2차 전지 회사들이 지난해에는 이제 매출액만 냈다면 올해는 이익까지도 같이 나올 수 있는 국면에 접어들었거든요. 네. 이유는 매출 규모도 커지면서 BEP를 달성하고 그리고 영업 레버리지가 생기는 구간으로 돌입을 했죠. 그래서 특정 기업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익이 아주 급성장을 했지만 뭐 대부분 다 올해 1, 2분기 상반기부터는 이익들이 2차 전지 회사들 이익들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경기가 좀 호전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경기 호전 속도가 좀 늦게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경기 호전에 따른 기계업종도 관심 있게 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캐터필라 1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 다 아시겠지만 뭐 주가는 사실은 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반기 실적이 좀 슬로워질 수 있다라는 이유로 빠졌지만 뭐 지금 당장 캐터필라 실적을 보더라도 어떤 그 글로벌 경기 상황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캐터필라에 납품하는 부품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기계업종 기업들 저희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실적이 좋은 거 중국 관련 소비주들, 화장품이라든지 면세점, 그리고 뭐 엔터주들 이익도 굉장히 좋고 앞으로 기대감도 크다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2차 전지주들 지금 매출과 함께 이익 성장도 올해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 현황상 기계업종도 눈여겨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끝으로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내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관심주 그리고 이 매매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수혜업종들에 네. 해당되는 기업들을 한두 가지씩 말씀드리고요. 뭐 더불어서 한두 종목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이나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는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나 CSA 코스믹 이 두 기업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는 면세점 기업이죠. 그래서 면세점 활용에 따른 그 이익 증가 그리고 매출 증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회사 중에서는 그 원형 2차 전지 캡이라든지 캔을 만들고 있는 상신 EP라는 기업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4차 산업혁명은 오늘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중에서 이익이 좀 나오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셀바스 AI라든지 아니면 아진 엑스텍이라는 기업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정부가 그 내수 진작이라든지 또는 소비 진작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수 소비재 진작에 따른 그 수혜주로서 KG 이니시스 관심이 있습니다. 네, 지금 종목들을 짚어주셨는데 혹시나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실 수 있는지 네네. 탑픽 한번 지금 여러 가지 제시를 해주셨어요.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뭐 상신 EDP 그리고 4차 산업 관련주까지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가장 탑픽, 가장 네. 유망하다라고 보시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익 성장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상신 EDP라는 2차 전지 기업에 저희는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주요 클라이언트가 지금 캐파 증설을 많이 했습니다. 주요 네. 클라이언트의 캐파 증설에 따른 그 우리의 그 수주 증가 계속 이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2차 전지 다 아시다시피 그 전기차라든지 ESS용 그쵸. 2차 전지 네. 그리고 뭐 휴대폰용은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깔고 가는 2차 전지 저희 그 주요 고객들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ESS나 아니면은 그 전기차용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좀 더 많은 그 실적을 높이 기록을 한다면은 뭐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폭스바겐을 통해서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의 실적도 더불어서 굉장히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아마도 12,000원 정도, 11,700원이네요. 네. 11,700원 정도인데 저희 목표 주가는 16,500원이고요.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네네. 뭐 최근 2차 전지 관련들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저희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뭐 여전히 네. 지금 구간은 매수해도 좋을 구간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영업이익이 약 60억 정도 달성을 했는데요. 올해 그 2배 이상인 150억 네. 정도 달성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익 증가 부분도 저희가 관심 있게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면세점 그리고 뭐 2차 전지, 4차 산업혁명까지 다양한 업종 가운데 탑픽으로 상신 EDP 2차 전지 관련주를 선호해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은 주가가 다소 빠지고 있지만 올해 정말 이익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보시면서 오늘 탑픽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오늘 지금 이정기 하나금융투자 스몰캡 팀장님과 함께 남북 경업주의 흐름과 함께 이후에 어디에 업종에 초점을 맞춰보면 좋을지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